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 기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물론 이제 기계는 와서 이제 뭐 사용을 해보는 게 제일 좋고 뭐 그냥 몇 번 써보면 금방 알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기계는 꽤 자주 봤을 거예요. 그래서 기계 뭐 굉장히 좀 낯익은 기계들도 있고 그리고 그 병원의 어떤 상황에 따라 기계 수준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비싼 기계일수록 결과가 잘 나와요. 그건 당연한 거죠. 비싼 기계일수록 또 사람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계일수록 결과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종합병원 같은데 여러분들 사람의 종합병원 같은데 갔다고 치면은 기계가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좋은 걸 쓰겠죠. 아주 정밀하고 그런 기계 쓸 거 아니에요? 병원, 동물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이 크고 좋은 데는 이런 혈구 분석기 같은 것들도 상당히 좋은 걸로 들여놓습니다. 병원이 작은 경우에도 그 좀 수의사가 약간 좀 이런 검사 결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사가 아닌 많은 병원이든지 좀 예민한 그 수의사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좀 좋은 기계 쓰는 거죠.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민드레이라고 하는 기계는 동물병원에 사실 제일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기계예요. 여러분들 이제 봤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병원에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좀 다양하게 사용하는 기계인데 이런 게 이제 혈구 분석기입니다. 혈구 분석기. 뭐 혈액 분석기라고도 하고 뭐 이름은 조금씩 다른데 사실 이제 그 혈구 분석기 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흔한 명칭은 CBC라고 부릅니다. CBC라 부르면은 딱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CBC. CBC는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EDTA 처리를 한 혈액을 이용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혈구의 크기, 개수, 비율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얘기하겠지만 혈액은 혈구랑 혈장으로 나눠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장은 화학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보통 사용을 하게 되고 혈구는 이런 CBC 검사를 하기 위해서 남겨둡니다. 혈구 검사를 하게 되면은 자, 혈구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혈구라든지 혈소판이라든지 이제 뭐 적혈구라든지 그런데 이제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사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쓰는 거는 블러드 케미스트리. 보통은 병원에서 케미스트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케미스트리 위에서 배운 많이 사용하는 게 그러니까 CBC가 있고 케미스트리가 있어요. 두 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케미스트리가 있고 CBC가 있고. 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긴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 이쪽이 아닌 것 같지만 이 아래쪽이나 아니면 옆쪽으로 조그만 키트 같은 것들을 혈액을 딱 넣고 키트 같은 것들을 딱 넣으면 얘가 이제 검사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로 넣고 해당하는 키트를 넣으면 여기 있는 로봇팔이 막 손을 막 혼자 움직여요. 그죠? 이거 보면 이제 후지필름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결과를 냅니다. 자, 어떤 식이든지 혈액화학 검사는 혈장의 성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혈장이라든지 혈청에 포함된 혈액에 있어서 액체 성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혈구, CBC는 알갱이 부분, 백혈구, 적혈구 같이 혈소판 같이 실제로 혈액을 구성하는 알갱이 부분이라 그러면 여기는 그 알갱이가 아닌 액체 부분을 검사를 해요. 그래서 액체 부분을 검사를 해서 신장, 간, 췌장 같은 장기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알갱이, 즉 혈액 그 자체를 검사하는 거예요. 혈액에 문제가 있나? 얘가 빈혈이냐? 피가 없는 게 빈혈이죠. 빈혈이냐? 아니면은 피가 없다기보다는 이제 뭐 조금 그 개념은 아닌데 그 다음에 뭐 아니면은 백혈구 이런 것들이 상승했느냐 피 자체를 검사하는 방법이고 얘는 피를 이용해서 장기를 검사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혈액 검사를 하고 났더니 수의사가 우리 고양이가 신장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고양이가 신장이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케미스트리 검사를 하고 나온 결과예요. 그래서 혈액 성분 중에서 액체 성분에 대한 검사를 하고 신장에 대한 지표 수치가 올라가니까 그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혈액 자체에 대한 검사가 아니라 혈액이 아닌 장기를 검사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장, 간, 췌장 이런 것들 검사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혈액가스 분석기라고 있는데 혈액가스 분석기는 갖추고 있는 병원도 있고 갖추지 않은 병원도 있어요. 그래서 큰 병원은 당연히 있고
뭐 보통 자그마한 병원들은 갖추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스 분석까지는 이제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혈액을 갖다가 검사를 했을 때 그게 이제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왜냐하면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그거에 따라서 뭐 대사성 환증이니 염기증이니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수액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좀 맞춰 주는 거죠. 평형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 어떤 산소 분학 같은 거 분석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이제 전해질 분석도 같이 됩니다. 전해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칼륨이라든지 나트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거예요. 이런 케미스트리로는 보통 전해질 분석은 안 돼요. 물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한두 개 정도 이제 되는 것도 있고, 전해질이라고 그러면 보통 칼륨, 나트륨, 그 다음 인, 칼슘 이런 것들 검사를 하게 되는데,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얘는 웬만한 전해질은 다 분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아이스테이시라는 거 많이 사용해요. 휴대용 기기인데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키트를 넣는 게 딱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혈액을 이제 딱 넣고 해놓고 돌리기만 하면은 요게 이제 전해질 같은 게 분석돼갖고 쫙쫙쫙쫙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스텍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고, 기계가 굉장히 괜찮은 게 있으면은 여기서도 웬만한 거는 분석이 다 됩니다. 이런 그 혈액가스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혈액가스 분석도 키트만 사용하면 여기서 다 나오게 하는 그런 기계들도 있겠죠. 어쨌든 혈액가스 분석기가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 혈당 측정기는 사람도 많이 쓰죠. 왜? 당뇨병 있을 때. 그쵸? 그래서 간이로 이제 당뇨병 측정 같은 거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수의 쪽에서는 당뇨병 걸렸을 때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개고양이 말고 그 염소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애들 검사할 때 좀 사실 많이 써요. 이런 애들 이제 임신 중독증 같은 게 걸리면은 당이 떨어지거든요. 당이 떨어지고 젖산 같은 게 올라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면은 매일매일 이제 체크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뭐 그 당 검사 같은 걸 이제 매일매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췌장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만약에 당뇨병 같은 거에 걸린다든지 하게 되면은 당을 계속 검사를 해주는 거죠. 그쵸? 왜냐면은 당이 제대로 조절이 안 되면은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당이 너무 심하게 이제 올라갔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해주기 위해서 쓰는데, 자, 내는 당만 보고 싶은데 이거를 일일이 다 할 필요가 솔직히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만 그냥 검사를 하는 휴대용 혈당 측정기를 사용을 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당뇨병 있으면. 그래서 피를 아주 조금 냅니다. 사람은 손가락에서 내겠지만 개는 귀에서 뭐 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조금 뽑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간이로 측정을 하는 거죠. 당만. 그래서 이거 이제 간이 혈당 측정기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는 우리가 뭐 기계에 대한 경우는 뭐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 그냥 간략하게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한 4개 정도만 지금 보여드렸고, 자, 이제는 현미경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배울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상병리에 있어서 현미경은 핵심입니다. 혈액을 볼 때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혈액뿐만 아니라 소변도 보고 귀지도 보고 다 봐요. 뭐를 찾는 거냐? 기본적으로 혈구세포 같은 어떤 세포를 찾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이라든지 곰팡이라든지 기생충이라든지 원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기도 합니다. 대신 바이러스는 안 보여요. 바이러스는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으로 보이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자현미경으로 보통 봐야 되죠. 바이러스는. 얘 왜 이래? 예, 그래서 현미경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관찰을 하죠.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자, 현미경의 중요성, 임상병리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임상병리를 잘 하려면 현미경을 잘 볼 줄 알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기계가 잘 발달이 돼서 기계를 통해서 웬만한 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눈으로 직접 봐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기계 자체의 신뢰도가 의심이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기계에서 측정을 할 수 없는 범위는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미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 혈액, 기생충, 세균, 소변 결정 등 다양한 검사를 위해서 필요하고,
최근에 혈액 등을 검사하기 위한 다양한 기계, 우리 위에서 봤죠. CBC니 뭐 케미스트리니 잘 나와 있고,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전에 비해서 많이 발달이 돼 있지만, 다양한 기계가 나와 있긴 하지만 현미경으로 직접 검경을 하는 게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미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자, 현미경의 이제 원리에 대해서 보시면은, 현미경은 안경이나 망원경 등과 같이 특정 물체를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기계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미세한 물체를 보는데 사용하는 물건이다. 자, 현미경은 광원을 검체에 통과시켜 대물 렌즈와 접안 렌즈에서 확대한 후에 검체를 관찰을 하는 원리이다. 그래서 현미경은 렌즈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통과를 하면서 점점 확대가 되는 거예요. 자하리아스 얀센, 갈릴레오 갈릴레이, 안톤 판 레이우엔 후크 등을 현미경 최초 발명자로 거론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 옛날에 그 생물 배울 때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현미경으로 코르크 처음에 관찰해갖고 그 식물 세포의 어떤 그 세포 벽 같은 거 관찰했다고.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이 이제 미생물 이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미경에 근접한 장치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코르크를 확대해서 세포 단위로 관찰했다. 코르크가 뭐죠? 우리 코르크 마개 같은 거에 쓰는 그런 나무 덩어리 같은 거죠. 검체가 두꺼울 경우 관찰하기 힘들기 때문에 검체를 얇게 제작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자, 현미경은 검체를 굉장히 얇게 만듭니다. 이제 포를 뜨듯이 만들어 갖고 그걸 또 처리를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보통 세포 단위에서 관찰할 때 그렇고, 조직 단위나 뭐 혈액 같은 거 검사할 때는 뭐 이렇게 포를 떠서 하진 않아요. 그래도 항상 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뭐가 두꺼우면은 크게 보는데 겹쳐갖고 안 보인단 말이에요. 최대한 얇게 이제 펴갖고 보는 거죠. 현미경은 보통 세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병원에 제일 많이 있는 현미경은 광학 현미경입니다. 광학 현미경. 그래서 병원에 있는, 사실은 이거보다 분류가 되게 많아요. 무슨 형광 현미경도 있고 별의별 현미경이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세 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보는 이제 광학 현미경 같은 경우가 대부분 병원에 있는 현미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혈액 검사, 세균이나 기생충 같은 일반적인 검사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현미경이 바로 광학 현미경입니다. 자, 실제 현미경이라고 있어요. 해부 현미경. 자, 이런 현미경은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보통 현미경은 이렇게 생겼죠. 병원에 있는 현미경. 이런 현미경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얘만큼 막 1000배씩 확대되고 그런 현미경은 아닌데, 우리가 진디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해부하거나 이런 거 보면은 돋보기 같은 걸 보면 잘 보이죠. 그런 것처럼 상당히 어느 정도 좀 확대를 시켜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약간 기생충 같은 거 하는 방이나 이런 데는 이런 실체 현미경이나 이런 거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드기, 뭐 조그만 이제 기생충 같은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할 때, 얘로 보면은 그런 것들이 너무 크게 보이지만 얘로 보면 이제 적당한 크기로 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체 현미경 혹은 해부 현미경 같은 것들이 있고, 자, 점자 현미경은 여러분들이 접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말 그대로 세포 단위에서 뭐 바이러스 같은 거 엄청 작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볼 때 사용하죠. 그래서 뭐 템이라는 것도 있고 셈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실험이나 연구할 때나 이제 사용하는 현미경이고, 여러분들이 보는 현미경은 대부분 다 광학 현미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실습실에 가지고 있는 것들도 광학 현미경이고, 자, 그 다음에 현미경이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만 여러분들 그 병원에 가보면은 이 현미경을 갖다가 모니터 연결을 해놨어요. 모니터랑 차트랑 다 연결을 해놓으면은 이 화면이 현미경이 그 차트에서 바로 떠요. 차트에 기록을 할 수도 있고 동영상으로 화면에서 바로 뜨면은 보호자한테 설명해 주는 거죠. 자, 여기 꼬물꼬물 움직이는 게 기생충입니다. 꼬물꼬물 움직이는 게 세균입니다. 이런 것들 설명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학 현미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을 해갖고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연결해갖고 보호자한테 설명해주고 이런 것들 아마 앞으로 많이 보실 거예요. 자, 현미경의 구조에 대해서 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현미경은 보시면은 눈이 두 개 달려있는 애가 있고 하나 달려있는 애도 있어요. 자, 망원경도 그렇죠. 쌍안경이 있고 얘는 뭐라 그러죠? 단안경이라 그러나요?
쌍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나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보통 병원에서 사용하는 거는 다 쌍으로 된 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쪽 눈을 보통 감고 하나로 보죠. 얘는 두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이제 현미경을 처음 쓸 때 한쪽 눈을 감고 이렇게 두 눈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더 잘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미경은 반드시 두 눈으로 봐야 돼요. 쌍으로 돼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이 통을 갖다가 경통이라 그러고, 자, 렌즈가 두 개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개가 있냐면은 접안 렌즈가 있어요. 눈에 직접 접하는 렌즈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재물대라 그래서 대물 렌즈라 그래서 재물대 위에 올려놓으면은 얘를 갖다가 직접 물건에 댄다고 해야 되나? 예, 물건에 대는 그런 렌즈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령 렌즈가 한 개 있으면은 하나를 더 봐서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즈는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접안 렌즈랑 대물 렌즈. 자, 그래서 접안 렌즈는 일반적으로 보통 10배예요. 대물 렌즈는 4배에서 100배까지 봅니다. 접안 렌즈랑 대물 렌즈를 곱하게 되면 전체 배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접안 렌즈가 10배짜리다. 그죠? 대물 렌즈를 내가 10배짜리 쓴다. 그럼 두 개 곱하면 몇 배예요? 100배죠. 물건을 100배로 보는 거예요. 접안 렌즈만 쓰면 10배로 보이고 대물 렌즈만 쓰면 10배로 보이는 거를 두 개를 같이 써서 100배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회전판이 있어요. 회전판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관찰을 할 때 낮은 배율로도 보지만 큰 배율로도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내가 멀리서 보면은 여러 개가 같이 보이면서 배율은 좀 작지만 한꺼번에 여러 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근데 내가 자세히 보고 싶어. 그러면 확대해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배율이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뭐 4도 있고 100도 있어요. 4로 하면 4배로 보이겠지만 100으로 하면 100배로 보이겠죠. 점점 여러분들이 크게 보고 싶을 때는 이 대물 렌즈를 조정을 하는 거죠. 자, 재물대는 뭐냐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료를 올려놓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글라스를 여기다가 올려놓게 되고 여기에 보시면 클립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클립을 갖다가 이렇게 딸깍 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얘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클립을 통해서 조절을 하게 되고 자, 보시면은 조동나사가 있고 미동나사가 있어요. 얘처럼 조동나사 따로 미동나사 따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거는 조동나사랑 미동나사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조동나사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움직여요. 얘가 조동나사를 조절하게 되면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크게 움직이는데 미동나사는 조금씩 움직여요. 조동나사로 대충 보이게 잡아놓고 미동나사를 살살 조절을 해갖고 상을 잡는 거죠. 자, 그 다음 조리개는 뭐냐? 조리개는 빛이 들어오는 걸 갖다가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광원이 있어요. 현미경은 어두운 데서 보이지가 않아요. 반드시 밑에 조명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광원에서 조리개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정도를 조절을 합니다.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잘 안 보여요. 눈이 부셔서. 빛이 반대로 너무 적게 들어오면은 어두워서 안 보여요. 조리개를 통해서 조절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밝은 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보다 보면은 밝은 데서 안 보이는 것들이 어두운 데서 또 보입니다. 조리개를 통해서 빛을 조절을 해줘야 되고 여기 보이시는 조그만 클립 같은 거 있죠. 요걸 살살 돌려서 조절을 해줘요 보통. 자, 그 다음 조명장치. 요거는 광원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조명장치가 없이 그냥 햇빛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볼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밑에 전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현미경은 항상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코드가 꼽혀요. 그래서 코드를 꽂고 나서 조명장치가 딱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미경은 지금 여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옆에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온오프 스위치를 제대로 안 해놓고 가면은 조명을 켜놓고 가요. 그러면은 전구가 하루 종일 켜져 있다가 다음날 나갑니다. 욕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현미경 쓰고 나서 반드시 오프로 해놓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광원장치 빛이 올라오고 조리개를 통해서 빛의 양을 조절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손잡이라고 있어요. 손잡이. 왜 손잡이가 따로 있냐? 현미경은 뭐를 자꾸 움직여야 될까요? 요런 렌즈 같은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가지를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목을 자꾸 움직여야 돼요. 현미경은 떨어뜨리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다른 기계도 마찬가지지만 현미경 기계는 아니지만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광학 장비지만 렌즈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동 시에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죠. 모가지 부분을 잘 잡고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손잡이가 따로 있다. 대부분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이 한 개가 아니라 보통 두 개로 보게 된다. 자, 이제 한 개씩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접안 렌즈, 눈으로 들여다보는 렌즈로서 고배율의 것일수록 길이가 짧다. 이거는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접안 렌즈는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사실 뺄 수도 있어요. 뺄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냥 이거는 조절 안 하고 대부분 써요. 여기 나오네. 경통의 위쪽에서 빼서 교환이 가능하다. 눈으로 현미경을 볼 때 눈이 닿는 렌즈로서 단안, 양안, 삼안 현미경으로, 삼안은 제가 잘 모르겠네. 단안은 하나로 보는 거고 양안은 두 개로 보는 거죠. 삼안은 세 개로 보는 건가요? 잘 모르겠고. 자, 양안 현미경은 검사자의 양눈 사이에 맞춰서 간격을 조정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안으로 볼 때는 눈을 감고 보는 게 아니에요. 두 눈을 뜨고 보는 겁니다. 약간 이게 요령인데 매직아이처럼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서 간격을 조정을 하면서 눈을 살 보면서 맞춰야 되는데 사람마다 이 미간의 크기가 다르죠. 누군 이렇게 째져 있고 누군 안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얼굴 크기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내 앞에서 본 얼굴 큰 사람이 이렇게 째져 있다. 그럼 내 눈에 맞춰야 되는 거죠. 자, 대물 렌즈는 슬라이드에 접하는, 여기에 접하는 렌즈, 얘가 대물 렌즈라 그랬죠. 일반적으로 4, 10, 40, 100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로 되어 있는데 이건 병원마다 달라요. 요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3개만 돼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잠깐만, 앞에도 그랬나? 얘가 3개로 돼 있네요. 그죠? 얘는 4개로 돼 있고 4개 렌즈로 구성되어 있는데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다. 회전판이 있어서 얘를 돌리면서 배율을 바꾸고 고배율일수록 렌즈의 길이가 길다. 그래서 얘는 지금 짧죠? 얘는 길고, 그럼 얘가 저배율이고 얘가 고배율이 되는 거예요. 고배율로 보면은 더 자세하게 보는 거겠죠? 100배율은 유침 오일을 사용하여 이멀전 오일이라고 합니다. 관찰하며 관찰 후에는 잘 닦아야 한다. 자, 유침 오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100배가 길다 그랬죠? 100배 정도 되면은 얘랑 슬라이드랑 거의 다 을랑말랑해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상이 잘 안 맺혀서. 그래서 여기다가 기름을 살짝 뿌려줘요. 그러면 기름을 중심으로 약간 진공 비슷하게 되면서 어떤 눈의 굴절률이 딱 맞아요. 그래서 원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상이 정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4개 중에서 100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멀전 오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용하고 나서 이멀전 오일은 기름이에요. 약간 식용유 같은 거예요. 끈적끈적하고. 그래서 이게 계속 묻어있으면 렌즈에 좋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게 닦아줘야 됩니다. 이거는 현미경 관리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조절나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조동나사랑 작은 미동나사가 있어서 대물 렌즈와 슬라이드 글라스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는 나사로서 조동나사는 재물대를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면서 상을 찾는 데 사용을 하게 되고 미동나사는 조동나사에서 맞춰진 대강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출 때 사용을 하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회전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물 렌즈가 3개 이상일 때 배율을 바꿀 때 사용을 하게 되고 이 회전판은 여러분들이 그냥 손으로 돌리면 돼요. 렌즈에만 손이 안 닿으면 돼요. 재물대에는 여기라 그랬죠. 현미경에서 슬라이드 글라스를 얻는 부위로서 재물대에는 이거를 고정할 수 있는 그 고정용 클립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고정용 클립이 있어서 슬라이드 글라스를 고정을 시킬 수가 있고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빛이 통과가 된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아까 광원이 있다 그랬죠. 광원이 들어올 구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이에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이 현미경도 얘는 지금 슬라이드 글라스에 막혀서 안 보이는 거지 구멍이 다 뚫려 있습니다. 광원 조절기, 현미경 광원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부위로서 빛을 대물 렌즈로 보내는 거울 역할을 한다. 빛이 올라가야지 밝게 보이는 거죠. LED나 전구 대신 거울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거울을 쓰는 경우는 요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구를 기본적으로 전구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고 나서 안 끄면은 제가 있던 병원은 심할서를 쓰게 했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끄세요. 이거 되게 욕먹어요. 현미경 쓰고 나서 반드시 꺼야 됩니다. 자, 조리개. 조리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밑에 있죠. 렌즈로 들어오는 빛의 양과 조리개 구멍의 크기를 조절해서 빛이 많이 들어오게 적게 들어오게 조절하는 장치고 빛이 무조건 많이 들어오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했어요. 빛이 적당한 수준으로 들어와야 된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아까 4배에서 100배까지 있다 그랬죠.
4배일 때는 빛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잠깐만. 거꾸로인가? 내가 한번 기억이 잘 안 나네. 어쨌든 4배에서 볼 때랑 100배에서 볼 때랑 필요한 빛의 양이 다릅니다. 내가 처음에는 조명을 맥시멈으로 했는데 이 조명을 조절하는 게 옆에 달려 있어요. 또 조명을 맥시멈으로 했는데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밝아. 그러면은 조명을 낮추든지 조리개를 낮추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밝은 게 좋은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배율에 따라서 필요한 빛의 양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슬라이드 글라스 및 커버 글라스 여기다 올려놓는 거죠. 검체를 올려서 관찰할 수 있게 하는 소모품. 그래서 이렇게 글라스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써보셨죠?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검체를 올리고 커버 글라스를 덮어서 관찰을 하는데 보통 염색을 하고 나서는 커버 글라스를 잘 안 덮습니다. 그리고 커버 글라스를 덮고 나서는 이멀전 오일을 뿌려서 관찰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덮기도 하고 안 덮기도 한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미경의 렌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물 렌즈 4개로 되어 있죠. 4, 10, 40, 100 이런 식으로 그죠? 저반 렌즈는 요건 항상 10배예요. 자, 그러면은 전체 배율은 2개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저반 렌즈는 항상 10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배율은 X4라고 써있는 거 여기 보면은 써있어요. X4인지 X100인지 만약에 X4로 보면 그게 실제로 몇 배로 보는 거예요? 4 곱하기 10해서 140배로 보는 거고 X10이라고 써있는 걸로 내가 만약에 본다고 치면은 10 곱하기 10해서 100 X40은 400 곱하기 100은 1000 그래서 현미경은 1000배까지 볼 수 있어요. 작게는 40배, 크게는 1000배까지 볼 수 있습니다. 1000배까지 볼 수 있으면 엄청나게 크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포 단위에서 확인하는 것들이 가능하다. 전체 배율은 2개를 곱한 것.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4배, 10배, 40배, 100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 배율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40배, 100배, 400배, 1000배. 1000배까지 관찰이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물 렌즈가 100이 됐을 때, 즉 1000배를 할 때는 유침 오일, 그 오일 이멀전 오일이라는 걸 넣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대물 렌즈에 오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현미경의 사용 순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미경 이거는 그 실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되는데 조금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셔서 실습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병원에서 동료 테크니션 분들이 있으면 한번 배워보시고 유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보셔도 되고 다행히 지난 학기에 너무 고맙게도 그 정수연 교수님이 이제 이번 학기부터 정식 전임 교수가 되셨는데 교수님이 여러분들 현미경 실습을 한번 해줬죠. 그래서 대충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냥 한번 쭉 시험 삼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미경을 안정적으로 설치한 후 이 얘기가 왜 나오냐? 당연히 안정적으로 설치하겠죠. 자, 그런데 현미경은 광학으로 보는 장비이기 때문에 어때요? 경사진 곳에서 설치를 하면 안 됩니다. 흔들리는 곳에 미끄러운 곳에 설치를 해도 안 돼요. 안정적으로 자기가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재물대를 최대한 내리고, 자, 재물대를 최대한 내립니다. 이거를 내릴 수가 있어요. 옆에 이제 조절하는 게 지금 다 나와 있지가 않은데 스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동 나사로 조절하는 거죠. 조동 나사로 이제 조절을 하게 되면 재물대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거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조그만 클립 같은 게 또 옆에 있어요. 그 다음에 광원을 켜서 현미경을 보는 시야를 밝게 한다. 자, 조명장치 스위치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스위치를 켜고 빛의 세기 조절 나사를 조절을 해서 빛의 세기를 조절을 한다. 자, 조리개를 통해서 아니면 옆에 있는 광원 조절 나사로 조절을 하고 반사경이 있는 현미경의 경우 반사경의 그림자가 들이오지 않게 현미경을 밝은 쪽으로 돌리고 반사경을 적당히 조절하여 저만 렌즈에 적다. 요새는 반사경을 갖다가 안 하고 그냥 다 전구가 달려 있으니까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관찰할 물체를 재물대 위에 올려놓고 자, 이 위에 슬라이드 글라스를 올려놓고 관찰하는 부분이 대물 렌즈의 바로 아래쪽에 오도록 조절합니다. 자, 조절할 때 이게 딸깍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조절하기는 용이해요. 옆을 보면서 조정 나사를 이용해서 이해를 돌리면서 가까워지도록 올립니다. 자, 얘나 이렇게 렌즈가 짧은 애들은 관계가 없는데 렌즈가 길잖아요? 얘를 올리다가 여기에 뭐가 있죠? 슬라이드 글라스가 유리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얘가 길쭉한 렌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생각도 없이 얘를 올리다가 얘가 팍 하고 부딪혀서 깨집니다. 그러면은 렌즈도 손상돼요. 시료도 망가지고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높은 배열로 보면 절대 안 돼요. 잘못하다가 내가 모르는 사이 이거 눈 보고 조절하고 있다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낮은 배열로 하고 절대로 깨지지 않게 주의하세요. 제가 이제 수의과 대학에 다닐 때 저희 그 조직학 교수님이 현미경을 새로 장만을 했는데 그렇게 해갖고 막 깨질까봐 엄청나게 겁을 줬어요. 겁을 주고 뭐 하면 F라는 둥, 유급이라는 둥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 케이스가 흔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눈 보고 있다가 렌즈를 깨먹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상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안 렌즈 간격을 조절해서 자기의 양눈 간격과 맞춘다. 자, 요걸 조절해서 양눈 간격과 맞춘다. 접안 렌즈를 들여다보면서 조동나사로 상을 천천히 내리면 찾는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가까워지도록 하고 나서 조동나사를 올리면서 찾지 말고 내리면서 찾으라는 얘기예요. 올리면서 찾으면 어때요? 올라오다 깨진단 말이에요. 부딪혀서. 얘가 올라오다 렌즈랑 부딪혀서 깨지니까 가급적이면 가까이 해놓고 맥시멈으로 그 다음에 안 부딪힌 거 확인하고 얘를 내리면서 상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깨질 일이 없겠죠. 그래서 내리면서 상을 찾습니다. 상이 어느 정도 보다 보면 상이 찾아져요. 자, 근데 이 상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여러분들 다 시력이 달라요. 저처럼 안경 낀 사람도 있고 돋보기 안경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인 사람도 있고 시력이 되게 좋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 따라서 이 맞춰지는 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내가 봤을 때는 괜찮은데 딴 사람 야 이거 봐봐 하고 보여주면 뿌옇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 감안하셔야 돼요. 자, 상이 어느 정도 찾아졌다. 그러면은 그때 요 조그만 미동나사를 살살살 돌립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깨질 염려가 없어요. 미동나사를 돌릴 때는. 왜냐하면 조금씩만 움직이니까 미동나사를 돌리면서 그때 상이 뚜렷하게 보이는 지점이 딱 있습니다. 그때 멈추는 거죠. 자, 양안의 시력이 다를 경우 부동시라고 하죠.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으로만 보며 초점을 맞춘 다음 오른쪽 눈을 감고 왼쪽 눈으로 보며 왼쪽 접안 렌즈에 초점 보정 눈금을 맞춰서 상을 맞추고 두 눈으로 관찰한다. 흔한 경우는 아닌데 오른쪽 왼쪽 양안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경통이랑 접안 렌즈 사이에 여기 또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살살살살 돌리면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야의 상이 뚜렷이 근데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이거 조절 잘 안 해요. 그냥 요걸로만 조절해도 잘 보이는 편입니다. 근데 보였는데 잘 안 보인다 하면 요것도 한번 조절해 보셔도 돼요. 시야의 상이 뚜렷이 보이면 관찰 대상을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서 관찰한다. 자, 내가 어떤 부분을 봤죠? 그러면은 슬라이드 글라스가 있는 다른 부분도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재물대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냐면 오른쪽 왼쪽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요 밑에 나사 같은 게 하나 달려 있어요. 그거를 살살살살 돌리면은 움직입니다. 관찰 대상을 움직여서 자세히 관찰하고자 하는 부분이 시야의 중심에 오도록 한 다음 자, 내가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동그랗게 나오게 되죠. 동그란 거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보고자 하는 부분이 거기 센터에 오게 하는 게 좋죠. 회전판을 돌려서 한 단계 높은 배율의 대물 렌즈로 관찰을 한다. 자, 여기 센터에 왔으면은 내가 이제 좀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럼 얘를 돌려서 4배로 보던 거를 10배로 이제 보는 거죠. 10배로 보던 걸 100배로 보는 거고 그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시작할 때는 낮은 배율부터 시작해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낮은 배율로 시작해서 높은 배율로 가고 제일 높은 배율로 왔을 때는 이멀전 오일을 사용한다. 그리고 재물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면서 본다. 조리개를 조정해서 선명한 상을 얻도록 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빛이 많이 들어온다고 상이 깨끗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리개를 살살 조절하면서 내가 원하는 상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절을 합니다. 조리개를 닫을수록 상은 어두워져요. 빛은 적어서 상은 어두워지지만 초점의 심도가 깊어져서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자 하는 상을 조리개를 통해서 조절을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반드시 하지는 않아요. 반드시 하지는 않지만 그냥 뭐뭐뭐뭐 조절해야 하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을 해놨다가 이제 실제로 볼 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동물보건사에 나와 있는 요약집인데 뭐 내용은 비슷해요. 자, 핵심은 저배율에서 반드시 그 현미경은 고배율 순서로 이제 관찰을 해야 되고 재물대를 가장 아래쪽에 위치시킨 후 4x 뭐죠? 곱하기 4 제일 낮은 거부터 저배율부터 그 다음에 고정용 클립으로 고정을 하고 전원을 켜고 슬라이드 글라스를 중심의 위치에 시키고 나서 그 다음 접안 렌즈를 양쪽으로 조절을 하고 조동나사를 먼저 돌려서 처음에 가깝게 이동하고
내리면서 찾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미동 나사를 돌려 초점을 정확히 맞춤. 사실 5번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설명이 더 좋아요. 조동 나사를 최대한 가깝게 맞춘 다음에 내리면서 찾는 거예요. 이거는 검체를 가깝게 이동시키면서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내리면서 찾는 게 더 맞는 얘기입니다. 미동 나사를 돌려서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필요에 따라서 광원 조절기와 조리개를 조절하여 관찰하기 좋은 상을 찾는다. 배율을 높여가면서 원하는 상을 찾는다. 자, 4에서 시작해서 10, 40, 100 이런 식으로 높여갑니다. 대물 렌즈의 배율을 높인 다음에는 가능한 미동 나사로 조절을 하는 것이 좋다. 어느 정도 상이 맺혔으면은 조동 나사 왔다 갔다 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은 자칫하다가 깨진다 그랬죠. 그래서 미동 나사를 조절을 하고 높은 배율을 대물 렌즈로 관찰할 때 조동 나사를 돌리면 렌즈와 검체가 접촉해서 렌즈를 오염시킬 수가 있다. 렌즈와 검체가 조동 나사를 올리면서 접촉해서 렌즈를 오염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둘 중에 하나가 깨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렌즈는 그 현미경이 있으면 조금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지는 건 슬라이드 글라스 쪽이 먼저 깨져요. 그래서 뭐 흔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렌즈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싸니까 슬라이드 글라스는 깨져도 되는데 렌즈는 깨지면 안 되죠. 현미경 사용 후에는 뭐 전원 반드시 끄십시오. 심할서 쓰고 싶지 않으면. 그 다음 대물 렌즈를 사에 위치시키고 무슨 얘기냐면은 다 보고 나서는 얘를 갖다가 제일 낮은 배율 처음에 봤던 그 상태대로 위치를 시키라는 거예요. 재물대와 대물 렌즈의 간격을 가장 멀리 벌린 상태로, 자, 얘랑 얘의 간격을 가장 멀리 벌린 상태로 둔다. 자, 현미경의 관리. 현미경은 광학적 기능을 하는 렌즈와 톱니 나사 등 기계적 장치가 결합된 기기이며 고배율로 확대해서 보는 기기이므로 먼지 등 이물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를 해줘야 된다. 광학 장비이기 때문에 렌즈 같은 것들을 좀 관리를 해줘야 돼요. 운반하는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가지를 들고 현미경을 그 손잡이 부분을 들고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현미경을 옮길 때에는 양손으로 운반 손잡이를 잡고 기울지 않도록 바로 들어서 보관. 잡고 밑으로 좀 받쳐주고 하면서 실험대에 현미경을 놓을 때에는 큰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광학 장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심해야겠죠. 운반 시에는 한 손으로 현미경 하부를 받치고 다른 손은 손잡이를 잡고 이동을 해야 되고, 자, 현미경은 광학 장비이기 때문에 렌즈가 먼지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덮개를 덮어서 보통 보관을 하든지 아니면 현미경용 캐비넷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하게 돼요. 렌즈를 세정할 때는 우리가 그냥 막 휴지 같은 걸로 보통 닦지 말고 렌즈용 페이퍼가 있어요. 거기다가 알코올을 살짝 발라가지고 살살 문질러서 닦습니다. 그래서 그 렌즈 페이퍼 같은 경우는 렌즈 페이퍼가 없으면은 그냥 사실 휴지라든지 그런 거 그 거즈라든지 묻혀서 쓰기도 해요. 근데 렌즈 페이퍼 사용하는 게 렌즈는 가장 좋고, 일반 화장지는 보풀하기가 생기기 쉬워 적합하지 않고, 그래서 화장지로 닦아도 닦이긴 닦이는데 나중에 보면은 막 먼지 같은 게 좀 묻어 있어요. 가급적이면 먼지가 생기지 않는 렌즈 페이퍼를 쓰고, 대물 렌즈는 오염되기 쉬워서 오염됐다면 즉시 렌즈 페이퍼와 면봉을 사용해서 관리한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렌즈 같은 경우는 여기 안쪽으로 렌즈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렌즈 보호하려고. 그러면은 손가락이 안 닿거든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면봉에다가 알코올을 살짝 묻혀서 위에만 살살살 닦아줍니다. 그러니까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은 손가락이 안 닿으니까, 안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면봉을 그 알코올을 묻혀갖고 이런 식으로 살살살 렌즈만 닦아주는 거죠. 렌즈가 조금 안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특히 유침오일 사용했다면 95% 에탄올이나 자일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용해서 꼭 닦아야 된다. 자, 그 유침오일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멀전 오일이에요. 여러분들 식용유가 묻은 후라이팬 닦기 어렵죠? 그냥 물에 잘 안 씻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런 에탄올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든지 써야 되는데, 유침 오일을 사용한 이멀전 오일을 썼으면은 반드시 렌즈를 닦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렌즈가 손상되고 지저분하고 나중에 처리가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쓰고 나서 바로 에탄올 같은 걸로 기름을 닦아줘야 된다. 렌즈가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손에 묻은 기름기 때문에 렌즈가 얼룩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되고, 압축 공기나 솔로 먼지에 렌즈를 갖다가 털어낸다. 입김을 불면은 침이 튀어서 얼룩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렌즈를 하다 보면 제일 짜증나는 게 먼지예요. 먼지 조금만 묻어있는 게 잘 안 닦아 나와요. 생각보다 그런 것도 관리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렌즈의 얼룩은 렌즈 페이퍼에 95% 알코올을 적셔서 닦아내고 렌즈는 보통 유리보다 약하므로 렌즈를 닦을 때는 약한 힘으로 부드럽게 닦는다. 팍팍 눌러서 닦으면 안 됩니다. 살살살살 닦아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건 뭐 좀 옛날 거지만 뭐 열쇠도 있고 현미경 전용 캐비넷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현미경을 넣는 박스 같은 거 넣든지 아니면 우리 실험실에 있는 것처럼 비닐 같은 거 덮어서 보관합니다. 대신에 병원 같은 경우는 맨날 그걸 쓰다 보니까 그 실험실에 있는 거랑 다르게 그렇게 보관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염색해갖고 만들고 나서 이거 되게 교육용으로 좋다 아니면 이거는 이런 케이스 굉장히 보관하기 좋다 하면은 이 슬라이드 글라스를 갖다가 보관하는 전용 통 같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든지 임상병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것들 많이 갖춰놓고 하는 편입니다. 자, 혈액의 성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